구독, 좋아요 꾹꾹.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종목은 12월의 두 번째 일반 종목이죠. 바로 KTB 네트워크입니다. 이 종목도 대형 종목인데요. 그럼 워밍업으로 회사와 종목에 대해서 파악해 볼게요. KTB 네트워크라는 회사 이름을 들었을 때는 네트워크라는 말 때문에 IT 관련된 회사인가 생각을 했습니다만 벤처 캐피탈 회사입니다. 창업투자사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알아보고요. 여하튼 국내 1세대로 설립된 업력 40년의 전통 있는 벤처 캐피탈입니다. 지금까지 총 671개의 기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현재 KTB 네트워크는 벤처 캐피탈 운용자산 규모로 국내 4위인데요. 약 1조 1천억 원의 자금을 운용 중입니다. 순위를 보니까 한국투자파트너스가 2.5조 원으로서 넘사벽이고 2위부터 10위까지는 운용 자금의 규모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사모펀드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러므로 주로 벤처 캐피탈 펀드만 운영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회사의 사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벤처 캐피탈에 대한 약간의 이해도가 필요한데요. 화면을 보시면 벤처 기업이 창업부터 상장까지의 그래프입니다. 보통 약간의 자본과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스타트업으로 창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 스타트업이 상장까지 가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은 투자를 받는 것입니다. 투자는 시리즈 A, B, C 이렇게 구분해서 부르는데요. 투자 금액과 투자 시기를 구분하는 의미입니다. 보통 시리즈 A는 스타트업에 첫 번째로 투자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5억 원부터 많다면 20억 원까지 소규모 자본을 투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투자한 재무적 투자자들은 우선주를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회사가 점점 커져가면 두 번째 투자로 시리즈 B를 받고 투자를 3번에서 4번 정도 받다가 IPO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IPO 직전에 재무적 투자자들은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고 상장 후에는 지분을 매각하면서 투자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벤처 캐피탈 펀드는 이 구도에서 주로 시리즈 A나 B 단계의 초기 투자 그리고 많은 자본을 투입시키지 않는 투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투자 규모가 100억 원이 넘어가는 투자들은 주로 사모펀드로 모인 자금을 활용해서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소프트뱅크의 비전펀드가 쿠팡이나 야놀자에 조 단위로 투자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죠. 이런 큰 규모의 투자들은 사모펀드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벤처 기업들에게는 벤처 캐피탈 펀드를 조성해서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창업 투자 회사가 어느 정도 지분을 투입하면서 펀드를 만듭니다. 그리고 기관이나 정부에게 자금을 지원받고요. 그 펀드의 자금 중 일부를 벤처 기업에 투자를 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런 펀드가 투자했던 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장 후에 지분을 매각하면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이 대부분이고요. 간혹 상장 전에도 지분을 매각하던가 아니면 투자했던 기업이 M&A가 된다면 같이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투자금이 회수되면 펀드에 투자했던 각자의 지분대로 회수한 자금을 배분하고 펀드는 해산하게 되는 구조인데요. 창업투자사는 이렇게 펀드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내는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펀드를 관리해주는 관리보수가 기본적인 수익인데요. 보통은 총 펀드 자금의 2% 정도를 매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펀드가 해산할 때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률에 대해서 약 20% 정도를 성과 보수로 배분받는데요. 이 성과 보수 때문에 창업투자회사는 매년 영업수익이 들쑥날쑥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창업투자사의 종목을 지속 보유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요. 제조업과는 다르게 영업수익이 완만하게 지속 상승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급격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KTB 네트워크는 매년 관리 보수는 약 80억 원대로 안정적으로 받고 있는데요. 성과 보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했던 회사들의 사이즈가 커지면서 지분의 평가 금액도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2018년 투자 수익은 197억 원이었는데요. 금년도는 3분기까지만 970억 원으로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KTB 네트워크가 잘 나가게 된 배경은 두 가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첫 번째는 크게 될 회사들을 KTB 네트워크가 잘 발굴해서 투자를 잘했다고 보이고요.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매년 스타트업으로 창업하는 회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리고 시장에 자금도 풍부하다 보니 이런 벤처 기업들에게도 적극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벤처 캐피탈 시장이 커지는 와중에 KTB 네트워크가 기회를 잘 살렸다고 보이는데요. 그리고 이런 창업 투자사는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과 투자를 할 회사를 심사할 직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가는 직원들의 인건비와
경비와 회사를 유지하는 경비인 판관비 외에는 재료비가 없기 때문에 원가가 상당히 낮은데요. 그래서 회사의 영업수익이 늘어나면 그게 고스란히 이익으로 누적되는 사업입니다. 화면 보시면 금년 3분기에 영업수익이 전년 대비 크게 늘어나자 순이익도 약 2배가 늘어나게 되는데요. 특히 인상적인 부분은 당기 순이익률이 60%입니다. 그러므로 영업수익이 늘어날수록 이익률도 같이 상승하는 구조인데요. 그래서 KTB 네트워크는 회사가 크게 성장한 이 시점에 상장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재무 상태를 보면 부채는 없는 수준이고요. 유동 비율도 매년 크게 증가시키면서 금년도는 243%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재무 상태도 우량한 수준으로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회사가 투자를 잘해서 성과 보수를 많이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최근에 투자했던 자금을 회수했던 기업들입니다. 대부분은 IPO를 통해서 자금을 회수하는데요. 그런데 눈에 띄는 게 배달의 민족과 토스입니다. 배달의 민족은 금년도에 독일 회사로 인수가 되었죠. 그때 가치 지분을 매각했는데요. 약 22억 원을 투자해서 628억 원으로 회수했습니다. 28배의 수익을 남겼는데요. 그리고 토스도 시리즈 A 때 25억 원을 투자했는데요. 현재 부분적으로 지분을 매각하고 있나 봅니다. 현재까지는 541억 원 매각했는데요. 그래서 현재까지 21배의 투자 수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스는 아직까지 지분을 꽤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마도 상장 후에 나머지 지분을 정리하는 것으로 기다리고 있나 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청약하는 툴젠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장 후에 지분을 정리할 계획인가 본데요. 약 3.5배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KTB 네트워크는 이번 상장으로 최소 약 1,100억 원의 자금을 확보하는데요. 자금은 전량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상장을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회사를 한 단계 더 레벨업 시키기 위해서 상장을 결정했다고 보입니다. 그럼 이제 청약 정보 보겠습니다. KTB 네트워크는 12월 2주차에 청약하는데요. 6일과 7일에 청약합니다. 레몽레인이라는 종목과 청약 일정은 중복되었는데요. 그리고 환불일은 목요일이므로 주 후반부에 청약하는 두 스펙주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모하는 주식수는 전량 신주로 2천만 주 모집합니다. 그래서 희망상당 공모가 기준 모집 금액은 1,440억 원이 되고요. 시가총액은 7,200억 원이 됩니다. 상장하게 되면 창업투자사 중 시가총액 1위로 등극하게 됩니다. 2천만 주 중 일반 투자자에게는 500만 주를 배정하고요. 나머지는 기관 투자자에게 배정을 합니다. 주관사는 6개 증권사인데요. 한국투자증권이 300만 주를 배정받으면서 메인으로 주관하고요. 그리고 NH투자증권이 140만 주로 서브 주관사 중에서는 가장 수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삼성증권, 유진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KB증권은 각 15만 주로서 배정된 수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역시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입니다. 상장일 유통 물량은 상당히 좋은데요. 일단 기존 주주 중에서 유통되는 수량은 없고요. 공모 주식수만 유통되게 됩니다. 비중으로는 20%인데요. 의무 합약 비율을 감안하면 유통 물량은 10%대로 상장일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 수많은 IPO를 진행해왔던 도사들답게 상장일 유통 물량을 깔끔하게 정리해 둔 것이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스톡 옵션이 200만 주 있습니다만 23년부터 행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상장 후에 추가되는 물량도 없습니다. 그럼 공모가 선정 보겠습니다. 무려 10개 회사를 유사기업으로 선정을 했는데요. 국내 상장되어 있는 창투사 대부분을 선정했습니다. 이 10개 기업의 평균 PER은 11.2였는데요. 코스피 평균 PER 수준이고요. 그리고 KTB 네트워크는 최근 4분기 순이익 889억 원을 반영해서 주당 평가 가액으로는 9,945원을 도출합니다. 이 주당 평가 가액에 할인율 27.6%를 부여하면서 희망상당 공모가로 7,200원을 책정하는데요. 유사기업의 PER과 할인율은 양호해 보입니다. 그럼 국내 상장되어 있는 창투사 중에 대표적인 종목 하나와 비교를 해볼 텐데요. 아주IB 투자입니다. 11월 25일 기준 시가총액은 4,888억 원이었는데요. 아주IB 투자는 벤처캐피탈로서는 20년 기준 9천억 원, 그리고 사모펀드는 약 7천억 원으로서 KTB 네트워크보다는 운용자산의 규모가 더 큰 회사입니다. 이 두 회사의 금년 실적을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아주IB 투자는 3분기까지는 영업수익이 1,089억 원에 순이익은 356억 원이었고요. KB네트워크는 영업수익은 아주와 비슷했는데 순이익이 더 많았습니다. 631억 원으로 약 300억 원 더 많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순이익률도 약 2배 차이가 나왔습니다.
여하튼 3분기 누계 실적을 기반으로 평균을 해서 21년 추정 실적을 계산해 보니 아주아이비 투자는 475억 원, 그리고 KB네트워크는 841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의 순이익을 나누면서 PER을 계산을 해보았는데요. 아주아이비 투자는 현재 10.3으로 추정되고요. KTB네트워크는 희망상당 공모가 기준으로 PER은 8.6이었습니다. 아주아이비 투자보다 약간 적기는 한데요. 그래도 KTB네트워크의 희망상당 공모가가 아주 매력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 저의 생각을 정리를 해보면 먼저 장점으로는 매년 크게 성장하고 있는 게 돋보이는 회사입니다. 안정적인 관리 수익을 기반으로 소위 대박을 터뜨리면서 성과 보수를 많이 받아왔는데요. 그리고 IPO 도사들답게 상장일 유통 물량을 깔끔하게 만들어 둔 것도 장점입니다. 하지만 단점은 결국 현재 실적이 유지되거나 늘어나려면 결국은 성과 보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소위 대박을 계속 터뜨려야 되는데요. 그게 지속될 수 있을지가 미지수로 보이고요. 또한 아주아이비 투자와 비교를 했을 때 공모가 상단 금액이 약간은 저평가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아주 낮은 수준은 아니었기 때문에 상장 후에 공모가가 더블로 시작한다든지의 대박은 약간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여하튼 수요 예측이라는 뚜껑을 열어보고 청약이 흥행한다면 또 예상은 다르게 흘러갈 수 있으므로 수요 예측 결과를 보고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TB 네트워크는 크게 말씀드릴 게 없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오늘 또 꽤 오랜 시간 말씀을 드렸네요. 늘 고맙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에 LG에너지 솔루션이 청약 등장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 12월 청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수요 예측이 아마 평소보다 낮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잘 판단하면서 청약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여하튼 수요 예측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이제 겨울입니다. 따뜻하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